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폐렴 치료 중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대신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 없이 혼자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은 마지못해 폐렴이라고 밝힌 뒤 비난이 잇따르자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의 건강에 대한 루머와 의혹은 이어집니다.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의 반이 편견이 심한 그룹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진영에서 분노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말이 맞다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UPI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갑니다. 클린턴 후보 교체설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기후변화 조약 완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어떻게 김정은을 쥐어짜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경찰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례 거부를 하는 운동선수에 대해 스폰서 계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자농구 챔피언십 NCAA는 성차별을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벌 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결정했던 경기 개최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89세의 가장을 은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도움의 손길이 크게 번져 89세 가장이 더 이상 아이스케키 손수레를 끌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 때문에 지금 쉬고 있고 어제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은 그 폐렴을 앓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그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서야 이제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밝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도 뒤늦게 나름이죠. 폐렴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고 항생제 투여하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번 주에 이제 빨리 이제 그 시작을 해야지 좋을 것이고 며칠 내에 낫는 사람이 많은데 금요일 날 그 알고 나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그 911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딸네 집에 가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쉬고 나오고 그것도 이제 왜 병원으로 가지 않았는가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그 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도 아무 말하지 않고 다만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 당시에 뉴욕의 그 추도식이 열리는 현장이 아침이었는데도 기온이 82도였기 때문에 더위를 먹었고 또 탈수 현상이 있었다. 물을 너무 싫어해서 물을 안 먹는 게 폐렴보다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졸도하고 하는 장면이 비디오가 다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나서야 할 수 없이 폐렴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그 시기가 그 정도로 늦은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거짓말을 치려고 한다. 숨기려고 한다.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뭐 이렇게 하나씩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없었던 신뢰감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더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에 폐렴 진단을 받았다면 폐렴이 전염이 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도요. 추도식 아침에도 뉴욕에서 어린 그 소녀를 이렇게 허그하고 뭐 어깨에 양손을 잡기도 하고 또 이제 첼시 클린턴의 집에도 2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가족 문제니까 그렇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주의할 수가 있는가 이런 그 비난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부통령 후보가요.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폐렴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언제라고 딱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주일 전이
가장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일주일 전이면은 이제 노동절과 관련해서 함께 캠페인을 했었던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두 사람이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요. 이제 캠페인을 다른 곳에서 하면 날마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우리가 날마다 대화를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때는 언제나 내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한다, 전화를 준다. 그래서 이제 폐렴에 걸렸다는 것도 아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화를 하니까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에게 아주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좀 그런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얘기했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사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것을 함께 가야지 되는 사람인데도 나누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The Week라는 잡지의 데몬 링컬 칼럼니스트가 그럼 왜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폐렴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되고야 말 것이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 자문인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한 얘기잖아요. 폐렴은 치료약이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꾸 감추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만드는 불신을 일으키는 그 병은 치료약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렇게 다정하고 좋게 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프다 하면은 그런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가 될지도 염려가 되고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보고 있는 점은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금요일에 폐렴 진단을 했고 또 항생제를 줬고 그리고 쉬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금요일에도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주최하는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도 가고 911 추도식에도 가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만 힐러리 클린턴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도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고 부통령 후보와도 모든 것을 나누지 않고 날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빨리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기금 모금을 중심으로 한 선거 캠페인이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어제 본인이 없어도 돈 많이 거쳤던데요. 오늘은 이제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정말 많이 아픈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911 추도식 현장에 힐러리 클린턴 옆에 이제 젊은 여성이 영국 언론은 간호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리자 바닥 힐러리 클린턴이 폐렴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제 일요일에 오후에 5시가 넘어서 성명을 발표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닥터 리자 바닥인데 이 여성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쓰러지기 전에 말하는 것도 이렇게 들렸는데요. 내 손가락을 꽉 쥐어라. 이게 이제 그 전에 맥박도 쟀고요. 이제 폐렴이라고 하면은 맥박을 재고 또 신경 테스트를 하는 거죠. 손가락을 꽉 재면 이제 그것으로서 의사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 힐러리 클린턴이 파킨슨 병인 것 같아.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루머가 사실은 본인이 가리지 않아도 될 것을 가리는 바람에 이렇게 점점 커져서 오늘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언론은 파킨슨인가 이런 얘기를 다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제가 9월 12일이었었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 관한 건강에 관한 루머라든가 요구는 항상 있어오는 일이어서 20년 전인 1996년도 9월 12일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나갈 때요. 그때도 우리 대통령 건강이 이상해. 건강 기록 다 내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때는 물론 빌 클린턴 대통령이 50살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50살은 아주 젊은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도전자가 밥
압도올 후보가 73살이었고 지금은 좀 달라요. 그 폐렴이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3, 4일 사이에 회복되지 않으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나이가 68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쓸 테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내놓은 건강 기록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놓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말로는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별로 많이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9.11 추도식에서 이제 뭐 거의 그 실신 비슷하게 그 정도로까지 가기 전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주말 금요일 오후로 기억이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약 반 정도는 굉장한 그러니까 편견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다.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종교차별주의자, 또 그 무슬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힐러리 클린턴이 50%까지는 아니지만이라고 해서 다시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아니 농부고 그냥 선생님이고 근로자고 우리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어떻다고 그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또 언론에서는 잡지 아틀란틱을 포함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 같은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약 60%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76%는 또 이슬람교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데 찬성을 하고 40%는 블랙 피플이 화이트 피플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게으르고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트럼프 후보의 3분의 2는 미국의 첫 번째 블랙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현명한 발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발언을 어떤 사람들은 밀 럼니가 지난번에 47% 발언을 했잖아요. 47% 사람은 미국에서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꼭 그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악재가 됐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뭔가 너무 좌절해서 더 이상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cling to gun and 종교와 총에 매달린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힘들었다가 이제 훌륭한 연설로 마무리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맞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빌 클린턴은 이쪽에서 서부에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신해서 선거 캠페인을 해줄 텐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58%의 정말 임기 두 번째의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임기 말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임기 말에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크게 이 지지율이 도움이 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임기 두 번째 끝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경기도 아주 좋았고 했는데도 알고오 부통령이 물론 알고오 부통령이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을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 때문에 선거 캠페인에도 잘 초대하지도 않고 초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등을 돌리고 해서 마이너스 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클린턴의 당이잖아요. 전체적인 표에서는 0.5% 이겼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선거인단 표에서 부시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클린턴, 민주당, 또다시 민주당, 12년 이것을 싫어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 참 좋아서 오바마의 레가시 가져간다는 것도 좋지만 8년 그리고 또 12년 힐러리 클린턴을 더군다나 믿지 못할 힐러리 클린턴을 거짓말을 저렇게 자주 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접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이제 여론조사가 점점 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UPI와 시보럴 데일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뭐 랜드라인 전화라든가 이런 것보다 48.7% 대 45.8%, 약 3%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고, 오늘 또 LA타임즈와 USA 투데이도 아니요. LA타임즈와 USC 대학도 공동으로 조사한 건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부터 그랬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지지율이고, 격전지에서의 지지율은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이오와주를 빼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지만, 크게 정말로 앞서는 것이다,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곳은 별로 되지 않아요. 몇 군데 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뭐 거의 60일 남았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격전지에서도 앞서갈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빨리 나아야지 됩니다. 이게 후보가 아무리 그래도 잘 보이지 않고 할 때는 다른 라이벌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없는 사이에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힐러리 클린턴이 빨리 나아야지 됩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퀴즈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국적은 한국이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한국 선거와 미국 선거의 한가운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상품 없는 퀴즈의 답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도 한국 선거에도 동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인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비슷하게 떠나게 되니까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힘썼던 일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에 관해서 유엔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들을 묶어서 뭔가를 일을 해낸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불과 이제 며칠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가 파리에서의 그 조약을 지킵시다 하고, 또 이제 뭐 굳은 맹세를 하고, 왜 갑자기 삼국지가 되나요? 도원의 결의가 되나요? 굳은 맹세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냐, 그거 다 지어낸 말이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 그렇죠, 지난해 겨울이었죠.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데, 지금 유엔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든가 오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한 55%를 잡겠다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55%죠. 그렇게 될 경우는 넘버 55개 국가, 적어도 55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한 뭐 50% 정도의 그런 것은 50% 이상 이제 잡아내겠다 하는 것인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오염 같은 것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넘버 1, 넘버 2잖아요. 어떤 그 세계의 공기를 더럽히는 그런 그 국가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빠지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야, 인간이 만들어내기 뭘 만들어냈어? 라고 믿고 한다면,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과 함께요, 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무효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그 유엔이라는 그곳이 얼마나 그 슬로우한 그 관료 조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걸을 때도 천천히 걷는 편이시던데, 이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번 일만은 아주 그 빨리 처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엔에서는 포괄적인 그 핵무기 테스트를 금지하는 것을 1996년도에 이제 전체 결의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집행 같은 것을 그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그 정도로 걸음마가 늦은 곳이 유엔인데, 아니다, 이 기후변화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2020년부터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데, 55개국이 맞군요. 똑같군요. 숫자가. 55개국이 55%의 기후변화를 막는,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 주범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잡아낸다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까지는 27개 국가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약속을 했거나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개 국가가 40% 정도의 이제 공기 오염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 테고요. 넘버 3가 이제 인도에서 그런 건 한 7% 정도 오염을,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발산하고, 유럽 연합은요, 워낙에 그쪽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막아왔던 방안 같은 것들이 미국보다 철저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28개국이지만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에 10%밖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뭐 하루면은 수없이 통화를 하기도 하고 해서 성과가 있는가 봐요. 월요일에 브라질도 하겠다. 브라질이 한 2% 정도 나쁜 것들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스아프리카가 합쳐서 5% 정도. 캐나다는 워낙에 개발 억제하는 국가니까는요. 최근까지도 뭐 그래 왔으니까는요. 그렇게 했고, 일본이 한 3%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데, 일본도 올가을에 하겠다고 하고, 캐나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5개 국가도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이제 55%를 빨리빨리 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조약으로 지켜나가게 하겠다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꿈이고, 지금 서둘러서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과 연관 없는 것도 아니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국과 한국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을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항상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럴 때면은 흔히 있는 일이죠. 미국의 전투기가 한국의 상공을 날아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북한과 남한과의 사이가 긴장이 됐다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투기가 그것도 당연히 핵을 다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투기잖아요. 그게 이제 평양에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한국에 있다 하고 이제 동시에 한국에는 우리는 그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상공에는 미국 그 핵능력이 있는 전투기가 많이 다니고 있고, 오늘 그 시카고 트리뷴이 어떻게 그 김정은을 쥐어짜지? 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게 핵 개발을 어떻게 안 하도록 하지 하는 것인데, 맨 앞에는 제가 어제가 아니군요. 일요일이었군요. 그래서 못 봤네요. 일요일도 사실은 신문 꼭 다 봐야지 되는데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은 보기는 보죠. 그러나 모든 신문을 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워싱턴 포스트의 국민대학교의 그 안드레이 랭코프 교수가 그 기고문을 보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세계적인 국제적인 망신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에 관한 이런 그 맨 앞에 하나의 인용구를 놓고 나서 어떻게 김정은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운신의 폭을 좁히지 하는 것. 중국 압박을 얘기하는데 중국 압박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항상 보면 결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략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건데, 북한이 이제 해외에 일꾼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위스키도 사고 꼬냑도 사고 뭐 고베 그 비프도 사 먹고, 프랑스의 뭐 디자이너 뭐 시가렛도 피우고, 또 캐비어는 이란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먹는 돈을 대는 이 해외 일꾼들도 또 느끼고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좀 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수백만 명을 굶어서 죽게 내버려둔 그런 국가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할아버지와 손주인데 이런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역할을 해주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역할 안 하는 것은 뭐 넘버 1, 2, 3 중에서 조금 다른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시카고 트리뷴은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오니까, 또 두 번째는 중국은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북한이라는 아주 강한 동맹국이 있는데 왜 그 라이벌리스도 있는, 또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그 라이벌리스도 있는 그런 국가와 북한이 우리의 그 강한 동맹국이 통일을 해야지 되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베이징이나 샹하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쿄, 파리, 워싱턴, 또 베를린, 한국은 빠졌네요. 를 겨냥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나에게 그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뭐 사람이 다쳐도 내 손가락이 다치면 아프지만 다른 사람이 뭐 발목을 다쳐도 그 발목 다 다친 거와 내 손가락이 약간 흠집 난 것과 내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프잖아요. 중국으로서는 내 손가락이 또 다치지 않을 것인데 뭘 뭐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올해 초에 특별한 그 파워를 줬는데, 어떤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그런 회사라는 것이 결국은 그 김정은이 좋아하는 아주 그 화려한 아이템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회사가 되겠죠. 그런 그 중국 회사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가하면 그 중국 회사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베이징 정부를 쳐다보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로 결국은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중국을 압박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 시카고 트리뷴의 사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스포츠와도 관계되고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며 결국은 경제로 연결되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덴버 브론코스의
리시버인 그 브랜든 그 마샬이 학교 다닐 때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콜린 캐퍼닉과 같이 그 팀메이트였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콜린 캐퍼닉이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찰들이 너무 그 인종차별을 한다 하고 그 시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팀메이트였기 때문에 서로 그 전화도 자주 하고 한대요. 게임하고 뭐 끝날 때 시작할 때 하는데 결국은 그 친구의 동조를 하면서 지난번 그 경기에서 이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그 스폰서 계약이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에어 아카데미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노 땡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다시 월요일인 어제도 이 마샬이 센츄리 링크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그 결국은 우리 노 땡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브랜든 그 마샬의 개인적인 결정은 충분히 그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이 회사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그 국가로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지 될, 국민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그것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바깥에서도 이 그 선수의 마샬의 그 저지 같은 것을 태우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군데 스폰서와 계약이 끝났으니까 재계약이 안 되고 뭐 중도에 끝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랜든 마샬은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도 경기 때에 사회에서 더 많이 인식할 때까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는 그 무릎 꿇고 앉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미국, 특히 이제 화이트 피플들은 예의 뭐 이런 것을 그 정의보다, 공평한 대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예의 바르고 어떻게 하고 순서 밟아서 다 해봤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빨리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처음 시작한 그 콜린 그 캐퍼닉 선수도 이제 계속 그런 뜻을 이어갈 것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보는 그 연예 프로그램이죠. Dancing with the Stars의 어제 그 브라질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미리 그 예정이 됐었던 스케줄이겠죠. 그 라이언 록트가 나왔습니다. 그 파트너와 함께, 셔릴 버크 파트너와 함께 나왔는데, 이제 브라질에서 거짓말했다고 경찰에 자신들이 뭐 주유소에 가서 화장실에 뭐 물건 같은 것을 부수고, 그리고 나서는 뭐 경찰을 가장을 해서 총을 대고 뭐를 지갑을 뺏어갔다, 뭐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무대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다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려가 하는 소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방송 도중에 이게 사회자가 너무나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고 이제 록트 선수를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요 커머셜 타임입니다 하고 커머셜로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록트가 얘기하는데 좀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전 그 ABC잖아요.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 그 수영 선수 그 록티의 티셔츠 같은 것을 많이 그 태우기도 하고 미국 망신시키고 왔잖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NCAA라고 했나요? NCAA라고 맞게 말씀드렸었나요? 대학 그 농구 팀이요. 농구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그 NCAA 맞게 말씀드렸네요. 농구 그 챔피언십이 결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화장실 법안 때문에, 베드룸 빌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좋은 그런 그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뭐 레즈비언, 게이, 뭐 성전환자, 뭐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보호하지 않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죠. 디비전 1 바스켓볼 토너먼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NCAA뿐만이 아니라 7월 달에 NBA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2017년에 올스타 게임을 샤롯테에서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로 한다고.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런 점들 때문에요. 잠시 뒤에는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89세이신 분이 일을 하시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지 되는데, 마지못해 89세에 가뿐하지만은 않은 몸으로 일을 한다. 손수레를 이끌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이제 안 하시게 됐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아프면, 심각하게 아프면은 이제 본인들이 사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민주당에서는 맡아서 하고, 지도부가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197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맥거번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가 자꾸만 우울증이 걸리고 아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대사로 배치를 하게 됐고, 공화당의 경우는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 이제 며칠 뒤면은 선거가 시작되는, 금요일에 시작되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요. 버지니아주도 9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조기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투표 용지가 선거 60일 전에 그렇게 돼야지 되고, 어떤 주는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81일, 오하이오주도 또 90일 이 정도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 지금 폐렴이잖아요. 폐렴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 것이고, 후보가 사퇴를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올려? 그럴 수야 없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이제 유권자들이 뽑았기 때문에 후보가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질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후보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후보가 건강이 아주 나쁘다던가 해서 후보 스스로 사퇴를 할 그런 때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다지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카고 하면은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시카고에도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의 꽃은 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조엘 마시아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시카고에 36가인가 그렇대요. 길을 가다가 리틀 빌리지라는 그 이웃에서 한 사람이 수레를 끌고 아이스케이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아이스케이키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을 파고 있는 건 막대기에다가 아무튼 아이스크림 단 것을 팔고 있는데, 그분은 피덴치오 산체스라는 89살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길에서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그래서 이제 조엘이라는 분이 20개를 사서, 아이스케이키 20개 사서 뭐 하겠어요? 20개를 사고 $50를 그분께 드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 서로 친절하게 격의 없이 얘기하잖아요. 89세인데 허리도 이렇게 구부정하고 그러세요. 제가 봤더니 아이스케이키 통도 너무 작고 초라하고 막 있으면 돈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있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그들의 mother도 있고 또
딸도 있고 딸이 갑자기 또 7월 달에 숨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에요 해서 이분이 $50를 드린 분이 GoFundMe라는 페이지에다가 한 $3,000만 모아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3,000만 모아드리면 좋겠다 하고 $50를 낸 분이니까 이분도 큰 부자는 아니라는 거 짐작되시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현재 어젯밤까지 1,800명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요. 다 돈을 기부하고 해서 $238,000가 생겨서 결국은 89세의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요즘은 사업을 할 때 이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크라우딩 펀드 같은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쩌면 뭐 아직도 뭔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좀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목에 좀 두툼한 스카프를 둘렀는데 외출하시려는 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또 나보다 조금 추운 사람이 있다면 눈길이라도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나누고 화요일인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